네, 안녕하십니까. 충북권 허브사업단의 김경범 선임연구원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도 그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회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설명회는 그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사업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저희가 준비한 작은 기념품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 설명회는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만석인데요. 혹시라도 자리가 부족하면은 옆방에 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유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유경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지리적인 문제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는 다른 편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대규모 지각 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은 디지털과 저탄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적응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속절 없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직업훈련 차원에서 디지털 저탄소로의 지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론칭한 사업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입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의도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재편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직무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훈련과 경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거점벌 플랫폼이 바로 오늘의 세일즈 상품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라 할 것입니다. 산업전환에 대한 체감도는 업종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매우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밀물처럼 다가올 현실입니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차 분야와 친환경 분야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은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금년 15개의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시작으로 4년간 매년 5개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전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관에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19 상황도 안 좋은데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호현 지역산업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지원국장 김호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에 또 이렇게 확산 시즌에 불구하시고 본 설명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리고 또한 또 현재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리고 또 훈련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국장님께서도 고용국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오늘 설명에는 여러분들이 뭐 언론이나 뭐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는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급박한 미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 하도가 사업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노동 전환이라는 이런 용어가 대두됐지만 준비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공단에서는 이 산업 전환에 따라서는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좀 지원하고 또한 근로자의 또 고용 안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 전환 훈련을 적극 좀 지원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좀 지원케 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적합한 인력 양성을 가능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설명 잘 들어주시고 또한 말미에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전환공단훈련센터가 기업이라든가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 사업의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본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신유진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혜림 과장님께서 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텐데요. 그때 질의응답 할 때 소속 기관하고 이런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신유진 사무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담당을 맡은 고용노동부 신유진 사무관입니다. 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사업 설명에 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인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이 추진된 배경 정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사업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 하에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전략이나 디지털 투자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 등을 통해서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대비하는 속도나 시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을 기획할 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제가 맞닥뜨려 본 산업 현장의 현실은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 정도가 좀 미흡하였습니다. 일례로 일단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으나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인력 조정을 해야 하거나 근로자의 직무 분석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체감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고요. 체감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기술을 개발할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해서 사업 전환 또는 직무 전환을 실행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민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 시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비용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역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미온적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시에 산업구조 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연될수록 기업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용노동부는 금년도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신규로 추진하여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이어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이 사업은 결코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다 함께 매끈하고 유연하게 산업 전환에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혜림 과장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먼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 추가로 공공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이 공동훈련센터로서 선정이 되면 이 공동훈련센터가 다수의 관련 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맺은 이후에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자체, 훈련, 연수시설 등을 활용해서 협약을 맺은 기업, 협약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게 되고 이때 이 공동훈련센터에 정부가 그 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을 이 사업에서는 공동훈련센터라고 명칭을 하게 되고 이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제공해서 훈련을 제공받는 기업을 이 사업에서는 협약기업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 컨소시엄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 사업 목적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는 첫 번째, 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이 공동훈련센터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공동훈련센터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 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좀 전략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최초로 시작된 건 대중소 상생형으로서 대기업 주도로 협약 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추가적으로 2010년에 전략 분야 각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합한 형태이고, 세 번째 미래유망 분야 맞춤형은 이제 기업 맞춤형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형태이며, 그 지역 맞춤형은 지역의 훈련 수요를 고려한 컨소시엄, 산업계 주도는 산업별 훈련 수요를 고려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게 작년에 저희 신규 유형 들어온 게 K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전 세계적 추세 중에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위한 시설 장비를 공유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산업 전환 분야입니다. 이 산업 전환 분야는 기업의 사업 전환과 근로자의 노동 전환을 종합 지원하게 된 특징을 지니고 이제 올해 출범하게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절차는 공동훈련센터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협약 기업과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공동훈련센터로 하게 되는 구조이고, 협약 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목표에 맞는 기업을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협약 기업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동훈련센터를 공모하게 되고, 공모를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응해 주시게 되면 공모를 하실 때 사업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훈련 목표를 가지고 갈지, 그리고 협약 기업이 리스트업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 과정 운영 계획서까지 포함된 내용이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최초 연도에는 저희가 현장 심사를 전부 다 나가서 현장 심사로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 계획서 심사는 이 사업이 한 번 선정되면 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소 같은 경우 6년이고 저희 산업전환은 5년의 사업 수행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사업 자체는 연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차후 년도에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할지 해서 연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되면 그 사업 계획서와 심사를 통해 승인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훈련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연간 이제 훈련 실시하신 다음에는, 그리고 그 차후 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성과평가와 회계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올해를 사업 연도로 보시면 내년 2020년도 초에 2021년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회계정산이 이루어져서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전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절차는 이제 산업 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컨소시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가 협약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어떤 훈련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가 설명의 첫 번째 초점이고, 두 번째 초점은 그렇다면 공동훈련센터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는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가가 이 설명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저기 설명의 책자 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전 보시면 결국 이 공동훈련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노동전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업에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를 통해서 좀 안전한
고용 안정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ESG를 저희 핵심 가치로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패러다임이시겠지만 환경적으로는 결국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 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며 또 사회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같이 가는 상생 협력, 즉 동반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어쨌든 저희는 이 훈련은 인적 자원의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요 핵심 가치로 ESG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 방향 보시면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 방향을 가져가면 되는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노동전환 즉 직무전환 수요에 대해서 단기적인 훈련 수요가 아니라 저희는 이 직무전환을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 수요에 부합하는 좀 선제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주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기존 훈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무 훈련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진단과 훈련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패키지 형태로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그런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훈련 사업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좀 많이 넣어서 뭔가 그 관주도보다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훈련의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체계 그림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재직자, 채용 예정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이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가 선정되면 사업기간은 5년간 최대 30억을 지원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원 서비스 보시면 그러면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 내용 자체가 사업계획서에 담겨져야 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진단과 훈련과 지원입니다. 즉 진단을 통해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데 먼저 진단을 보시면 두 가지 진단의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전환 수준, 즉 노동전환 진행 단계 진단과 조직경영 진단, 미래직무 분석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 진단을 통해 훈련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훈련 로드맵을 수립을 하면 그 수요에 맞는 직무 전환 훈련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직무 전환 훈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훈련과 전문 훈련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직무 전환 훈련은 말 그대로 인사이트 제공, 정보 제공하는 훈련이고 전문 직무 전환 훈련은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은 이 훈련을 할 때 느껴질 수 있는 여러한 불안감 이런 걸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과 컨설팅 또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컨설팅은 경력 재설계 혹은 노사관계 컨설팅과 같은 이런 컨설팅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의 내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자 1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훈련 내용과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 대상 훈련 내용과 훈련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통해 훈련 로드맵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훈련 과정이 나오면 훈련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은 협약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업전환에 지금 다음 달 2월 중순쯤에 공고 예정이 있는데 공고를 할 때 이미 훈련 목표를 자체적으로 세워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때 협약 기업이 리스트업돼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선정이 되신 다음에 협약 기업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초 사업 계획 시에는 협약 기업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협약 기업 대상으로는 공고 시에
노동전환 진행 단계 진단을 하게 되시는 구조이고, 그리고 선정이 된 다음에는 지원금을 받으셔서 일부 협약기업 대상으로 조직 경영 진단, 미래 직무 분석, 훈련 프로그램 도출하는,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단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단을 하면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큰 이유는 현장을 다녀봤는데 이런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산소중립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보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한 전체적인 신산업 구조나 신직무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이런 훈련의 목적을 가진 것이 일반 직무전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 뭐 탄소중립 준비지수라든지 혹은 뭐 탄소 배출 거래제 EU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이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문 직무전환 훈련은 협약 기업이 리스트업이 되면 분명히 어떠한 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으로 가고자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다양한 직무 훈련들, 뭐 전기차로 하게 되면 뭐 초급 전기 기술이라든지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훈련을 이 전문 직무전환 훈련에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부서 옮길 때도 되게 불안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돼도 불안한데 이 직무 전환을 받을 때 분명히 불안한 근로자들이 있을 겁니다. 재직자들. 그래서 그러한 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이런 심리 상담과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해서 좀 이런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된 훈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과 훈련을 구성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중에 첫 번째 진단은 노동전환 진행 단계 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사업에 있는 협약기업 대상으로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신규 사업 공모 시에 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모 시에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기업 대상으로 진행 단계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훈련 로드맵 제출을 하시게 되는 구조인데 근데 이 진단을 어떻게 할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공동훈련센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노동전환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2월에 공고가 될 때 공고문에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요. 그래서 밑에 표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 노동전환 진행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 대응 단계, 두 번째는 전환 단계, 세 번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이 단계별로의 지금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선제 대응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면 인식은 인식과 공감대 약간 형성 전으로서 아직은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전환 계획이 없고 근로자들도 내가 다른 직무를 좀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와 같이 아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전인 그런 상태, 그러한 단계를 저희는 선제 대응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전환 단계는 기업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업 전환 혹은 신사업,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신수종 사업 같은 경우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이미 수립 중이고 어느 정도 제품을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분명히 기업 내에서 그 직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직무 전환 수요가 가시화되는 단계를 저희는 전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착 단계는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발전이 돼서 이미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생산 중이면서 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제 대응 단계에 있는 기업은
일반 직무 전환 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전환 단계라면 전문 직무 전환 훈련, 그리고 정착 단계라면 전문 직무 전환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협약 기업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래차 양성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미래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 100개 협약 기업을 리스트업한다고 치고, 리스트업을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선제 대응 단계가 70개가 나오고, 전환 단계가 20개가 나오고, 정착 단계가 10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그러면은 그 각 기업의 단계별로 훈련 수요 조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직무 전환 훈련이 70개면은 그 70개도 원하는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미래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혹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좀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든지 훈련 수요가 있을 것이고, 전환 단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방향은 잡았는데 아직 근로자들이 전기 기술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우리는 초급과 중급 전기 기술자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다와 같이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착 단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R&D 연구 인력에 대한 훈련 수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훈련 수요 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인 훈련 과정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는 선제 대응 단계인데 이미 나는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전환 단계에서 이미 있어서 나는 전환 단계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저희가 드리는 거는 훈련 수요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이고, 그 기업에서 재직자들이 원하면 다양하게 훈련을 다채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딱 고정해서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이드라인은 되겠지만 결국 그 훈련 수요를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시는 것은 공동훈련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1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진단은 전수로 하는 것이고, 이 조직 경영 진단과 미래 직무 분석은 일부 협약 기업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선정이 되시면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3스텝을 밟게 되는데, 첫 번째 조직 경영 진단, 두 번째 미래 직무 분석, 세 번째 훈련 프로그램 도출입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아까 앞에 단계 중에 보통 전환 단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선제 대응 단계는 아직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길은 잡았는데 조금 더 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조직 경영 진단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러면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신직무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면 직무 명세서나 직무 기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훈련 프로그램은 그 기업 맞춤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유 기업만의 보안이 들어가 있거나 기술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도출하게 되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일부 협약 기업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3스텝에 대해서 협약 기업 한 개당 3천만 원의 지원이 나가게 되고, 이 3천만 원은 공동훈련 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하셔서 실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당 산업 내용 전문가가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 공모 시에 제출한 협약 기업 수의 10%에 대해서 요 진단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협약 기업을 50개가 리스트업이 됐으면 5개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 협약 기업이 이미 난 150개를 리스트업 했으면은 10%가 15개가 되겠지만 이제 예산 문제나 관리 문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10개까지 가능하시게 되겠죠. 즉 협약 기업 100개인 경우 10개까지만 저희가 가능하시게 되고, 그럼 10개를 하시게 되면 최대 3억의 지원금을 이 직무 분석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컨설팅 기관 풀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공동훈련센터의 어떤 자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풀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풀 공고를 나와서 공개 제안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보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 공개 제안서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에 좀 제공을 해드려서 그런 정보를 미리 보시고 계약이나 공고 입찰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이 진행되게 되면 아까 앞에서 협약기업 전수로 하시게 되면 노동재난 진행 단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사업계획서에 일반 직무전환 훈련과 전문 직무전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과정 운영 계획서까지 들어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없다고 해서 중간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되신 다음에도 수시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훈련 과정을 내고 승인받고 그걸 좀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최초에는 어느 정도의 훈련 과정은 편성을 하셔서 가져오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전환 훈련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저탄소 전환 정책과 시장 동향, 미래 경영 패러다임 ESG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 훈련과의 차이점은 기존은 저희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고용보험 기급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훈련은 사실 재직자밖에 받을 수가 없었고 아시겠지만 관리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훈련 대상은 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일반 직무전환 훈련의 경우에는 세미나나 강연 등을 좀 활용해서 관리자 또한 이 훈련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금 한 이유가 현장에 가보니 재직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표님이 좀 저탄소나 이런 걸 좀 많이 아시고 저를 훈련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대표님도 잘 모르시고 이래서 우리도 좀 같이 힘들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한 게 대표가 움직여야 재직자가 움직일 수 있다. 그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인력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건 결국 CEO가 움직여야 밑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CEO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깨닫고 이제 세미나 강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이 세미나 강연 등의 훈련 과정, 운영 계획을 가져와 주시면 되고 이 세미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선은 있겠지만 좀 유명하신 예를 들어서 기존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과정 운영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를 조금 많이 좀 유명하시거나 좀 단가가 높으신 분들을 부르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기존 훈련 기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세미나나 강연의 경우에는 좀 단가가 있고 유명하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구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 관리자 대상으로는 세미나 강연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일반 직무전환 훈련에서 재직자 대상으로는 세미나와 강연도 가능하시고 그 훈련 과정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1차 시에는 이거 미래차 예를 들면은 미래차가 어떻게 발전 방향 2차 시에는 3차 시에는 해서 예를 3박 4일짜리 16시간 이런 식으로 구상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 만일에 재직자 대상 훈련 과정으로 편성하셨을 경우에는 그 훈련 과정이 끝나면 사후에 훈련비를 지급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직자든 관리자든 훈련 과정은 편성할 수 있으나 세미나나 강연의 경우에는 재직자와 관리자가 가능하고 훈련 과정으로 편성하셔서 운영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재직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 직무전환 훈련의 저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공유 개방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만일에 이미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사실 이 일반 직무전환 훈련의 경우에는 이미 과정이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미 만들어진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있는
공동훈련 센터가 있다면 저희는 거기를 광역형 온라인 플랫폼을 좀 선정을 해서 다른 공동훈련 센터에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선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걸 좀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공동훈련 센터에 좀 공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직무 전환 훈련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 훈련 기관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신직무에 필요한 기초, 실무, 심화 단계, 이 단계의 판단은 결국 협약 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출하시면 됩니다. 뭐 전환 단계여도 전환 단계에서 다 다를 겁니다. 훈련에 대해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단계를 확인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체로서 하시게 되는 구조고 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만의 고유한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장 훈련도 가능하고 또한 개별 단위의 그 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훈련 또한 공동훈련센터 자율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어느 정도의 훈련 과정이 있으신 공동훈련센터로 원하시는 그 기관 중에 이미 훈련 과정이 있으신 공동훈련 센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친환경 선박도 있을 수 있고 뭐 미래차, 수소 자율주행 이미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 훈련 과정 아예 못 쓰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훈련 과정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낼 때 그 공동훈련 센터의 훈련 목표에 부합한다면 그 훈련 과정은 그대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그 훈련 진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계획서의 최종 목표는 그 공동훈련 센터가 이 5년간 물론 연간마다 바꿀 수 있으시지만 이 연간 이 훈련의 목표 이 협약 기업을 모아서 훈련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심리상담 컨설팅은 말 그대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일에 협약기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하고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심리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는 이 부분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정말 좀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불안한 재직자분들도 많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양적인 걸 뽑아내기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 그 근로자의 안정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컨설팅, 새로운 경력 개발을 어떻게 가져갈까 혹은 그 노사 문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좀 노사 같이 컨설팅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과 컨설팅은 만일 자체적으로 공동훈련 센터에 이미 컨설턴트가 있으시면은 활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공동훈련 센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 상담과 컨설팅 풀 또한 저희가 좀 공고를 해서 공개 제안서를 좀 짧은 공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된 공동훈련 센터에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풀도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다만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지원금의 활용은 승인받은 내역에 대해서 그 공동훈련센터 자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리상담 기관, 컨설팅 기관, 앞에서 말씀드린 훈련 프로그램 설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훈련센터 자율적으로 내규나 계약 관련 법규에 맞춰서 그 공개 입찰을 하셔서 진행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훈련 방법 보시면 훈련 방법은 사실 기존 훈련 방법을 그대로 거의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집체, 원격, 혼합은 집체와 원격을 같이 하는 구조입니다. 훈련 기관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훈련 방법 그대로 활용 다 가능하시고 다만 원격의 경우에는 조금 훈련비가 기존 100% 전부 다 지원되지는 않고 그 원격 훈련 등급에 따라서 좀 훈련비가 좀 차등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되면 저희가 진입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미나, 강연 등의 사실 세미나 강연은 기존 훈련에서 많이 추구하는 훈련의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 전환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형태 또한 가능한 구조가 되시고 두 번째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의 두 번째 칸 보시면
일반 직무전환 훈련의 경우에는 액션 러닝, 팀학습, TBL 이거 외에도 PBL과 같이 모든 훈련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직무전환 훈련은 그 강사의 자율대로 원하는 훈련 방법으로 다 자유롭게 좀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많이 드렸고 원하시는 그 훈련 내용에 맞춰서 훈련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기업 맞춤의 현장 훈련과 장기 일곱 휴가 훈련을 연계해서 좀 장기 과정의 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SOJ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좀 길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장기 일곱 휴가 훈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이 직무전환 훈련이 단기간에 끝날 걸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직자를 훈련 보내면 그 공백이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일곱휴가 훈련은 그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공고 때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만 가능은 하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재직자를 예를 들어서 4주 이상의 훈련을 보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50% 이내에서 주휴수당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추후에 증빙을 제출하시면 그 인건비를 보전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훈련이 하루에 6시간 이상 훈련이어야 됩니다. 6시간. 다만 6시간 이상 훈련을 하면 8시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6시간의 훈련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인건비의 지원을 통해서 좀 기업의 부담이 좀 적도록 하는 방향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은 공고 시에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는 같이 공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직자, 채용 예정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재직자와 직무훈련, 전문 직무전환 훈련, 일반 직무전환 훈련,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대상으로 아까 세미나나 강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제공할 때에는 협약기업과 약정을 맺어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만 훈련을 개방할 수 있었는데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기업의 CEO, 임원들도 이 훈련에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공유 개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형의 경우 공동훈련센터 재직자도 전체 훈련 계획 인원의 20% 이하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공동훈련센터는 자사의 훈련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됐냐면 어떠한 사실 그 대기업이 공동훈련센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훈련센터가 먼저 변해야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 예를 들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점점 순차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구조로 보았기 때문에 비록 공동훈련센터 원래 훈련은 공동훈련센터 자체적인 인프라를 통해 협약기업에만 훈련을 제공하는 구조있지만 그러한 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자사 재직자도 20% 이하로만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형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독형과 공동 참여형으로 두 가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기존 훈련 기관은 단독형에 아마 익숙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공동 참여형입니다. 이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요건을 보시면 한 개 기관이 공동훈련센터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업,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출연기관 이 정도가 지금 정부 출연기관 이 정도가 공동훈련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동참여형의 경우에 어떤 형태냐면 복수기관, 즉 2개 이상의 기관이 협업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예시 한번 보시면 A 기업이 메인 공동훈련센터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약간 훈련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 훈련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B 대학이 가지고 있다면 B 대학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역할을 하고 C 지자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훈련 수요조사, 협약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역할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서 들어오는 형태가 이 공동 참여형입니다. 다만 모든 참여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단독형의 경우에 다 해당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 공동 참여형의 경우에는 각 주체가 역할을 자율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되게 자율성이 높게 많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부여하게 되지만 명확히 역할이 구분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훈련센터, B 훈련센터가 들어왔는데 딱 얘기를 할 때 나는 100명 훈련 인원 할게. 너도 100명 훈련 인원 해. 하면 이 경우에는 공동 참여형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나는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전담할게. 우린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B, 너는 이미 시설이 너무 좋고 AI 장비도 많으니까 너는 전문 직무전환 훈련을 해라.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기관은 이미 협약 기업이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 광주권 혹은 저기 경상권에 있어서 그 협약 기업을 확보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공동 참여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단순히 뭐 훈련 인원을 배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동 참여로 인정되시기가 힘들고, 그리고 예산의 경우에는 지원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참여 기간 간에 그 협약서를 작성하셔서 배분을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자율성에 맡기되 협약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는 심사 시에 그 신청 내용의 금액이 적정한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오셔도 되는 구조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존 공동훈련센터가 병행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기존 공동훈련센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 공동훈련센터 하고 계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17페이지는 사업 기간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되시면 5년간 사업의 공동훈련 센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고, 지원금은 최대 30억을 지원이 되는데 1년차 10억, 2에서 5년차는 각 5억에서 20억, 총 30억의 훈련 지원비가 나가게 됩니다. 인프라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30억은 인프라 지원금이고 그 외에 훈련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사료, 교재비, 보조인력 활용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훈련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은 각 훈련 과정별로 별도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해 보시면 조직 경영 진단, 미래 직무 분석, 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3천만 원, 협약기업단 3천만 원. 만약 협약기업이 100개 이상이시면 10개까지 가능하고, 그럼 총 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억에 대해서 10억 중에 3억은 사실 큰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공동훈련센터 신청을 할 거를 지원금을 딱 해보니까 7억이더라. 7억. 그럼 나머지 3억은 이제 3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3억은 이 직무 분석 비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7억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랑 장비랑 다 리스트업 해보고 막 필요한 것들 다 해보니까 딱 10억인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이런 3억을 할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그 10억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3억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만일에 올해 들어오시게 되고 10억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13억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수 지원이 있는데, 이 복수 지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결국 각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이 산업에 이미 미래 자동차와 철강, 예를 들어서 산업이 완전히 구분되는 상태에서 협약 기업도 다르고 그거에 필요한 인프라나 훈련 과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면 저희는 2개소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뭐 산업이 3개라면 3개소라도 인정할 수 있겠죠. 즉 이 2개소를 인정된다는 의미는 결국 10억 해서 20억의 지원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즉 복수 산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 참여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규모가 작은 경우고 정말 규모가 완전 큰 상태에서 수도권에 크게 하나 그리고 밑에 예를 들어서 뭐 경상권에 크게 하나 이렇게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인정을 해서 2개소로 인정을 해드릴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공동참여형이 아니게 들어오고 복수로 인정을 받고자 하시면 정말 인프라도 완전히 달라야 되고 협약 기업도 완전히 별개여야 되고 이게 2개소로 인정될 만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2개소로 인정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율성 보시면 기존 훈련비보다 저희가 좀 자율성을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그 훈련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은 대응 투자, 자부담이 보통 8대2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하지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 대응 투자, 자부담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0억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30억을 많이 다 지원받으시게 되면 보통 6억 정도의 자부담이 있겠지만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 순수하게 지원금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를 예를 들면 이 10억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10억도 컨소시엄 사업 기존의 다른 공동훈련 센터 혹시 계시면 아시겠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최대 한도 얼마, 운영비 한도 얼마, 뭐 시설 장비 한도 얼마, 프로그램 개발비 한도 얼마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 시설 활용하면 되고 시설을 굳이 우리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장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시게 되면 장비만 리스트업해서 오시면 되고 각각의 한도를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금 그 전체 총액 내에서 필요하신 그 시설 장비 혹은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 구조이지만 실제 사업계에서 나중에 양식 보시면 그냥 무조건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견적서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좀 해서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너무 과소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심사 시에 좀 적정하게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 항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실 것 같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0억입니다. 이 30억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 항목이 운영비, 그중에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그리고 훈련시설 장비, 그리고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가 여기까지가 30억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이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쓸지를 사업 계획서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네 번째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비용이고 이 훈련비는 선정이 되신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각 훈련 과정이 끝나면 저희 소속기관으로 신청을 하셔서 훈련비를 사후 지급 받아가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 훈련비도 당연히 훈련과정 운영 계획서에 훈련비 편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8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10억 올해 같은 경우 이 10억을 어떤 항목을 편성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비 항목입니다. 이 운영비 항목에서는 전담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담자 인건비는 그 훈련 운영 각각 규모가 있을 텐데 그 규모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그 편성을 해서 가져와 주셔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인건비를 편성해 오시면 심사 시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자 인건비는 한 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그 실제 그 기업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재직자에 대한 통상임금이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건비의 특징은 파견 근로 이 전담자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 거냐면 이 전담자는 이 컨소시엄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 사업에만 이제 종사를 해야 하고 그 기업 내에 다른 업무를 하실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견 근로자는 그 전담자로 인정될 수가 없고 직접 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전담자로 인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밑에 표 보시면 전담자 중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60% 이상은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계약직으로 움직이실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공동훈련센터 30억을 받으면서 책임성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의 비율은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수가 2명이면 관로 안에 1명, 관로 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 인력 5명이면 3명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편성 아니면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서 지원이 돼서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임차비, 자료 인쇄비, 회계정산비, 교육훈련비 등등이고 이제 이 부분은 각각의 정의가 다 있는데 그 공고문에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회의수당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산정을 다 해보시고 사업계획서에 우리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강목을 정해서 올려주시면 심사 시에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 훈련시설 및 장비는 훈련시설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증축, 구매,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 시설 장비는 올해 같은 경우 최초 연도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심사를 가서 특히 시설 같은 경우 증축을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지 이제 건축사가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몇 억이나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현장 심사에서 시설 장비의 진짜 필요성을 확인하게 돼서 좀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그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지금 컨소시엄 사업에서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건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말 그대로 공동훈련센터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즉 원래 사실 훈련 사업은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교보제도 개발하고 그 자체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로 보았지만 저희는 조금 행정이나 이런 좀 유연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교보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계약으로 턴키로 좀 외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설계하고 교재 활용하셔도 되는 구조입니다만 필요하시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구조로서 밑에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주요 항목 보시면 됩니다. 이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훈련 로드맵 개발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나가는 그 로드맵 개발 비용이고 공동훈련 센터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천만 원 협약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 지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상담, 컨설팅 이런 비용을 이 안에 담아서 신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심리 상담하고 컨설팅도 협약 기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에 있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 물어봤는데 심리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100명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100명에 얼마에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재 그리고 교보제 개발 비용 그리고 교육과정 구매 비용, 교육과정도 다른 교육과정 이미 좋은 게 있다면 구매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이고 그리고 직무 하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직무전환 훈련을 재직자로 훈련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미나나 강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직자나 관리자 강연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이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내에서 해서 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 공유의 장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지식 어떻게 지금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냐면 또 이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교류를 하고 싶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CEO도 있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재직자도 있고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기존 사업에서도 협약 기업끼리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공동훈련센터에서 이 비용을 통해서 지식 공유회장을 좀 만들어서 기업 CEO들도 좀 만나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식 공유회장 편성 비용도 이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
좀 위탁하는 비용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좀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 5일 1명 정도 좀 일용 임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최종 공고 시에 확정이 된다면 최종 공고 시에 같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각각 좀 편성을 해서 고려를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들어갈 내용이고, 다만 분명히 이게 연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초 사업 계획 시에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좀 이거 수요도 좀 적고 해서 좀 이렇게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좀 유연하게 좀 수시로 저희가 좀 지원금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이 좀 자체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최초에는 너무 이렇게 빠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계획서 변경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9, 2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 훈련비 부분인데, 이 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지원금에 들어가진 않지만 사업 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훈련비라고 하게 되면 훈련 과정 운영비로서 각 훈련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환급 방식과 실비단가 방식을 있는데, 이거를 훈련 계획서를 쓸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 설명을 드리면, 사업주 환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훈련 과정을 갖고 오시게 되는데, A라는 훈련 과정에는 NCS 세분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번 기계에 뭐 1번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하게 되면 저희 고용노동부 고시 중에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별표 2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NCS 코드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NCS 코드 훈련 과정은 뭐 7,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이미 있는 구조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 사업주 환급 방식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 NC의 코드가 훈련 과정에 맞는지 자체를 심사해서 통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과정 심사도 하기 때문에 통과 받으시게 되면 그 훈련 과정이 끝나면 저희 소속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00원 규정 단가로 심사를 받았고 이번에 10명이 수료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수료 인원 곱하기 훈련 시간 곱하기 기준 단가를 7,000원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으시게 되는, 을 하실 필요는 없는 구조예요. 그냥 끝나면 심사 때 이미 단가를 선정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회계 정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까 그 인프라 지원금만 회계 정산 실시하시게 되고 이 훈련비는 별도로 수령 받으시면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비 단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요 계획서 쓰실 때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100%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료 인원의 기준인데 좀 질 높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수료 인원이 작다는 이유로 조금 훈련비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생긴 훈련 방식입니다. 지급 방식인데, 이거는 기준 단가, 그 사업주 표에 있는 단가에 곱하기 3배까지 구조입니다. 즉 시간당 단가가 아까 7,000원이었다면 이 실비 단가 방식으로는 21,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이 실비 단가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업 계획서에 훈련 과정별로 밑에 저기 실비 단가 방식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보조 인력 활용비 등등등 적어져 있잖아요. 옆에다가 훈련 시설 장비, 뭐 강사료, 다가비, 재료비, 이거를 미리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 인력 활용비 뭐 2만 원, 훈련 시설 장비 임차비 뭐 10만 원, 뭐 여비 얼마, 다가비 얼마 하면 그걸 다 더하면 총합이 나오겠죠. 총합. 그러면은 사업계획서 쓸 때 총합이 딱 나오면 그 총합 그 해당 훈련 과정의 훈련 시간으로 나누고 훈련 계획 인원으로 나누면 실제 지원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 지원 단가가 21,000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 21,000원까지 미리 인정 구조가 이 실비단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업주 환급 방식은 이 실비단가 방식에 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훈련 과정에 NCS 세부 코드를 인정받으시면 훈련비가 확정되는 필요에 따라 다만 하지만 12단가 방식은 미리 사업계획서에 저 산정을 다 해서 지원 단가를 산출한 것을 심사 시에 인정을 받으면 실비단가 훈련 과정이 되는 구조로서 후에 각 실비단가 훈련 과정이 끝나면 훈련비를 교부받으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식 설명드렸고 밑에 훈련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적으로 임금의 시 장기일급휴가 훈련처럼 인건비 일부 그리고 이제 식비 숙식비도 월 33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훈련 수당은 그 채용 예정자 과정의 경우에 월 2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경우에 이제 20만 원씩 나가는 구조인데 이 세부 사항은 여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공고문에 자세히 좀 적어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비 숙식비 훈련 수당도 그 각 저희 소속 기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이거는 그 많이 선정되시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하고 신규 진입 교육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인프라 지원금은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 과정에 지원 한도가 어떤 의미를 띠는 거냐면 고용보험기금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기업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재직자 같은 경우에 만일에 고보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훈련 자체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협약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보기금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보기금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한도는 고용보험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고용보험의 한 가지 카테고리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급 대상 는 240%까지 이 훈련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훈련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해당되는 그 협약 기업에 해당되는 그 240% 혹은 100% 훈련 비용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성과평가 부분인데 성과평가는 이제 진입하시면 많이 선정되시면 안내는 드리겠지만 사실 기존 훈련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100점 만점으로 성과평가 지표가 명확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좀 자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60점 정도는 자율성과 지표를 좀 제출을 해서 자체 설정 지표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좀 실시하고자 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상금 혹은 훈련 장려금 이제 기존 컨소시엄은 인센티브 나가고 있는 것처럼 장려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만약에 부진한 부분이 있게 되면 좀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원금 하향 조정이나 혹은 이제 중간에 선정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신규 선정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방대한 훈련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서 저희가 2월에 공고가 나가게 되면 사전 상담 신청을 각 허브 사업단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사전 상담을 통해서 신규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좀 원하시는 기관에 가서 사전 상담을 좀 해서 사업계획 작성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지원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첫 번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NCS를 많이 할 텐데 훈련 과정 운영 계획서를 가져오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컨소시엄은 NCS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훈련 과정을 가져오셔도 되고 근데 다만 우리 공동훈련 수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NCS 관련 그 과정도 좋지만 좀 현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더라라고 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훈련 과정을 작성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만 훈련 과정의 적정성은 저희 심사위원, 저희 공단이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심사위원 다 외부 전문가로만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외부 전문가에서 심사 인정을 받으면 그 NCS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공동 참여형 설명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 공동 참여형을 하시려고 하면 메인 공동훈련 센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메인 공동훈련 그 무슨 말이냐면 A, B, C 3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A 기관을 메인 공동훈련 센터로 하게 되면 그
센터로 지원금과 훈련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공동훈련센터가 참여기관 간 약정서를 통해서 훈련비와 그 지원금을 주고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네, 메인 공동훈련센터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일정 계속 보시면 다음 달에 신규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되면 이제 3월 말쯤에 저 예산 그 신청 기관을 전체 현장 심사하게 되고 그리고 심사 끝나면 이제 선정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이제 선정이 나가게 되면 4월에는 지원금 지급까지 나가게 되고 본격적인 훈련은 부터 지금 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드린 사항은 아직 완전한 확정이 거의 되긴 했지만 이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고 시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사실 기존 컨소시엄 훈련보다 저희가 조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좀 많이 진짜 정말 많이 좀 드리고자 노력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잘 많이 사업 참여를 검토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노동전환 지원 사업 소개라고 챕터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또 이 노동전환 관련해서 노동전환 그 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이제 신설 지원금이 생기는데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자료 안에 넣은 거라서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